이후의 조선사 역시 중국사와 밀접되어 있다. 로관이 연왕이 된 것은 기원전 202년으로서 이때만 하더라도 연은 실질적으로 중앙정권에 완전히 예속돼 요동의 고세를 수리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 후 여러모로 보아 왕위를 확고히 다졌다고 생각한 로관은 다른 독립파들과 비밀관계를 맺었다. 그들 가운데 특히 조왕의 승상인 진회와 가까이 지냈는데 기원전 197년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그는 고조군에 의하여 기원전 196년 진압됐다. 진의 반란 실패를 알고 난 로관은 고조에 대항하여 봉기할 결심을 할 수 없었다. 바로 이즈음 고조가 발병하자 로관은 수천의 기병들을 국경 요새 근방에 대기시켜 놓고 기다렸다. 만일 고조의 병세가 호전되면 그는 자수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고조가 서거하였음을 안 로관은 도망하여 흉노에 투항하였다. 중국 사료는 위왕조를 개창한 찬탈자 위만의 조선 출현을 로관의 반란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 찬탈자에 대한 사기의 기록은 아래와 같다. 조선왕 위만은 연인이었다. 한이 흥기하자 연왕 로관은 난을 일으킨 후 흉노로 도망했다. 위만 역시 도망했다. 무리 1,000명과 함께 만이 복장을 하고 머리 형태를 높게 한 그는 동으로 향하여 국경 요새를 넘었다. 그는 폐수를 건넌 후 상하 요새가 있는 진의 옛날 공지에서 살기 시작했다. 점차 진번 조선의 만이들과 연, 제의 망명자들을 지배하에 두어 왕이 됐다. 도읍은 왕검성이었다. 위만이 조선에 나타나게 된 상황이 한서와 후한서에도 거의 그대로 답습돼 있다. 다만 위락에서나 보충될 만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찾아볼 수 있다. 로관이 배반하고 흉노 쪽으로 도망가자 연인 위만은 이방인의 옷을 입고 동으로 폐수를 건너 준에게 서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여 항복하였다. 이때부터 중국 망민들이 조선의 변경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만을 신임하게 된 준은 그를 박사로 삼아 왕권을 하사하고 서성 백리를 다스리며 서변을 지키도록 했다. 얼마 후 자기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과 제휴한 그는 준에게 사람을 보내 거짓 고하기를 지금 한군이 10도 즉 10길로 쳐들어오니 들어가 왕을 숙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런 다음에 준을 공격하니 준왕은 패하고 말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만이 로관의 반란과 관련된 사실은 그가 로관의 패배 이후 도망간 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고 단신이 아니라 1000여 명의 무리를 대동한 것으로 보아 위만은 귀족으로서 연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음이 틀림없다. 또한 그는 비범한 인물로서 대장이 될 만한 자질을 지녔던 것 같다. 그는 또 왕의 신임을 재빨리 획득한 뒤 그를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원문을 좀 더 내려가 보면 한해 동계 요새는 당시 폐수 서안에 있었고 그 동쪽은 조선 영토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 진의 고세는 위만이 준왕에게 그곳에서의 거주 허가를 구했던 점으로 봐 조선 영토였음이 더욱 분명해진다. 공지 혹은 버려진 땅에 중국 후국의 유민들과 만이들이 살기 시작한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땅이 진의 외요에 의하여 동계가 된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일련의 요새들로 이루어진 외요가 원근으로 2개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원문에는 상하장, 즉 위와 아래의 장세라 쓰여 있다. 상하는 순서나 순번을 나타낼 때 제1, 제2란 뜻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원근으로 번역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까이 있는 그는 한의 동부초소이며 멀리 있는 원요새는 진의 외요라고 추정해도 큰 지장이 없을 듯싶다. 양 요새 사이의 거리는 대략 100리였으며 왕이 위만에게 관할하도록 한 곳 역시 여기였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주는 적어도 2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위만에게 이 지역을 봉한 듯하다. 실질적으로는 임자 없는 땅인 공지에 거주하면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잡다한 거주민들을 자신의 아래에 두고자 했음이 그 첫째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공지는 형식상 어느 한 국가의 영토이면서 양국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될 때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한다. 왕의 2번째 목적은 그 당시 흔히 이용되던 방법으로 서계를 강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그 지역의 지방장관을 임명해 그에게 민정 및 군사관계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그 땅을 그에게 봉해주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왕이 위만의 거짓 보고를 확인하지 못했던 점으로 봐 위만의 국경지방은 그 중심지와 도읍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 동시에 한군이 침입해오고 있다는 거짓 보고를 받은 준이 즉시 그 사실을 믿어버린 것을 보면 조선은 늘 중국 침략의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위만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뒤에도 많은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우선 몇몇 최고 사료에 단순히 만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의 성인 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보다 후기 사료인 위략과 후한서이다. 이 때문에 몇몇 사학자들은 그의 존재 여부에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 박시형도 그런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만일 만이 연인으로서 로관의 반란에 공모하여 국외로 도망갈 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었더라면, 그리고 1천여 명의 지지자를 휘하에 두어 그처럼 단기간에 왕이 될 정도로 능력과 세력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성이 사료에서 누락된 것은 중국 사료 문헌 작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에게 안 알려진 성씨인 것을 보면 그는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이었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특히 그의 조선 입국 경위를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추이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는 만이 복장으로 조선에 왔는데 후두에 머리를 따붙인 한국식 두발과 의복으로 보아 이때 만이는 조선을 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2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에르샤 자릴가시노바처럼 위만뿐만 아니라 그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이 위의 복장을 갖추었다고 보는가 하면 에멘박과 같이 위만 그와 같은 복장을 갖추었다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후자의 견해를 쫓고자 한다. 위만의 성은 후한서, 삼국지 및 잠부론에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사기 이후 200년, 그의 즉위 후 300년이 지난 다음의 일이다. 잠부론에는 조선의 마지막 통치자인 한왕의 성은 한시다. 위만에게 쫓겨난 그는 바다로 도망갔다라고 기록돼 있다. 후한서에는 진섭이 반란을 일으키자 천하는 다시 혼란에 빠졌다.
연인 위만은 조선으로 망명하여 뒤에 왕이 됐다라고 적혀 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사기와 같다. 그러나 똑같은 눈의 위만이 다시 언급되고 있지만 이는 다른 내용이다. 즉 40여 세대 후에 조선 후가 된 이는 준이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 선언하였다. 연인 위만이 준을 공격하여 스스로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다른 문맥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보다 앞서 예전에 조선왕 준이 왕위를 찬탈당했었다. 준왕은 천여 명의 무리를 모아 바다로 도망했다. 마한을 침략해 그를 격퇴시킨 다음 한왕 이름 아래 그곳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준왕의 후손들이 절멸되자 마한 백성들은 진왕을 다시 자신들의 지배자로 받들었다. 조선사에 관한 사료 중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삼국유사의 줄거리도 이들과 유사하다. 한서를 인용한 그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기와 한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와 한서와는 달리 삼국유사에서는 위라는 성씨가 나와 있으나 삼국지, 후한서, 잠불원처럼 보호할 위자가 아니고 220년에서 265년, 386년에서 557년까지 중에 있었던 위조와 같은 뜻을 지닌 높을 위자로 표기돼 있다. 이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이련이 한서를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후기에 어떤 다른 사료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다. 이병도는 위가 위로 쓰여 있는 것은 단순한 동음의 오기로 보고 있다. 그는 또 사기와 한서에 위만의 성이 빠져 있는 까닭으로 중국 사서 편자들이 흔히 등장인물의 성을 누락시켰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본문에 그 인물이 여러 번 언급될 경우일 뿐이다. 따라서 성씨 위는 그가 중국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선택한 성이라는 박시형의 견해가 훨씬 논리에 맞는 듯 싶다. 왜냐하면 이 성은 이미 주 1회로 순수한 중국 성씨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한서 출현 이후에 첨가된 성인 것이다. 위만은 조선 출신이며 성 위는 그에게 붙여진 것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박시영의 논증은 매우 강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의 역사 인물들이 삼국지의 예, 사기 등의 최삼처럼 단편음 내지는 이편음이었음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이 옛날의 한국의 고유 명사 체제를 잘 알지 못해 흔히 이름만 전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위만의 조선 입국 과정을 서술한 부분에서 우리는 몇몇 불일치와 분명한 모순점들을 엿볼 수 있다. 위만이 로관에 반란 직후 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그는 기원전 195년에 조선에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언제 조선 왕위에 즉위하였는지는 정확히 확증할 수 없다. 사실 진번, 조선의 만위를 복속시키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됐을 것이다. 사서에는 그가 기원전 194년에 왕위를 찬탈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시기가 나와 있는 사기의 내용 중 만의 출현을 묘사한 부분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연태자 단은 반란 후 요동으로 피하였다. 만은 망민들을 모아 그들과 함께 동으로 가 진번에서 성을 쌓고 이를 방어하면서 외상이 되었다. 사건의 진상이 사실 이와 같다면
위만이 그의 군주처럼 흉노에게 가지 않고 조선으로 간 이유는 분명해진다. 그러나 위의 설을 지지하는 데는 연왕의 아들 단이 기원전 226년에 죽었으므로 년대가 전혀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된다. 위략에 따르면 진이 천하를 통일하고 몽환이 만리장성 축조에 착수한 때는 부이 재위하고 있을 무렵이므로 태자 단의 죽음은 준왕의 부인 부왕 때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준왕 21년인 기원전 209년에 진섭과 항우의 반란이 있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위략에는 비록 기원전 221년에 조선을 다스리던 왕은 부라고 명기돼 있지만 왕의 즉위 연대는 마땅히 기원전 229년이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또한 모순이다. 세 번째로 위만의 조선 입국 연대가 지적되어 있는 것은 후한서이다. 진섭이 반란을 일으키자 천하는 혼란에 빠졌다. 연인 위만은 조선으로 도망해 그곳에 왕이 됐다. 그 후 100년 후 무제에 의하여 정벌됐다. 위만이 조선으로 간 시기는 대략 기원전 209년이므로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간다. 이러한 자료는 위만이 건설한 왕조가 약 100년간 계속되었다는 후한서의 내용과도 잘 일치가 된다. 왜냐하면 조선의 멸망연대가 기원전 108년이라는 데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초하여 일부 사학자들은 후한서의 내용을 신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후한서의 내용이 위략의 기록과도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에서도 거론하였듯이 위략은 많은 모순을 담고 있다. 거기에다 삼국지에 삽입되어 있는 위략의 단편들도 이따금 그 원문과 모순되어 있는 것이다. 원문에는 이 독단적으로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고 했으나 위략에서는 준의 부인 부는 이미 왕이었고 준은 부왕 사후 왕이 되었다고 언급되어 있으며 준이 왕위 찬탈자라거나 독단적으로 자신을 왕이라 선언하였다고는 어디에도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대 중국 사서들은 똑같은 사건의 기록에서도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한 권의 책일지라도 준이 다르면 내용도 다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기 중에서도 위만의 망명이 반란과 관련지어져 있는 장이 가장 신뢰가 간다. 왜냐하면 이 가설만이 다른 사서에 기술되어 있는 제 사건들의 세부 사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위만을 역사상의 인물로서 비록 성은 없었지만 실존했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조선에 와서 권력을 침탈한 후 신왕조를 창립한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그가 조선 출신이라는 설이 가장 타당성을 지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즉위를 둘러싼 상황들을 납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조선 통치자로서 위만의 활동은 사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중국의 사서 편자들은 한국에 대하여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만 겨우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다. 그것도 천하 중국을 찬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의 하나였기 때문에 인접국 지배왕조의 기원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다양한 전설들을 기꺼이 서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작하기도 했던 것이다. 중국 사서 중 정사로서는 최초라 할 수 있는 사기에 6개 이민족, 흉노, 조선, 동월, 남월, 서남이, 대원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이민족은 한초에 중국과 국경을 맞대었던 대국으로서 대원만 제외하고는 지배 왕조 및 국가 창립자가 모두 천하 출신인 중국인으로 되어 있다. 춘추 시대에 형성되어진 중화 사상은 사실상 이런 형태로 실현됐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 사건에 대한 기술 내지는 설명이 거의 이런 식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일관성 있게 지지하여 신뢰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임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위만을 중국인화하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는 명약관화하다. 그러나 위만이 조선 출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비로소 그의 이름과 관련된 사건의 사실 여부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추세이다. 다음은 위만이 조선 출신이라는 것을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지린이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위만은 조선 복장과 조선식 머리 모습을 하고 조선에 왔다. 조선에 온 그는 곧 왕실에 귀의하여 그와의 협력 체제를 확립하였다. 주운왕이 그를 총애하여 박사로 삼아 백리를 봉하여 주고 한군의 침입으로부터 조선 서역을 수비하도록 했다. 기원전 195년에 조선에 온 그는 바로 다음 해에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위만은 처음 로관의 동료로서 한실에 봉사하다가 후에 반기를 들었다. 왕권을 장악한 다음에도 그는 여전히 한세국에 대항하였다. 그가 개창했던 왕조는 약 100년 동안 한제국과 적대관계로 지내다가 결국 무제에 의하여 패망했다. 위만의 손자 우거도 계속 한에 항거하다가 죽었다. 위만은 조선에서 왕위를 점유한 뒤에도 국호를 전대로 조선이라 하였다. 국가 전복 시 진번, 조선의 백성들이 위만을 지지했다. 그가 조선의 백성들을 복속시켰다고 기록한 사마천은 옳지 못하다. 조선 백성의 지지가 있어야만 위만은 왕이 될 수 있다. 이 모든 논거들은 위만이 연인이라는 주장이 사실 무근이며 의도적으로 조작되기조차 한 것임을 입증해준다. 만일 위만이 조선인이 아니라면 그가 그처럼 빨리 조선을 확보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병도 역시 이지린의 견해에 동조하면서 위만이 만일 중국인이었다면 그 중국식 관제를 도입, 시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린과는 달리 이병도는 위만이 그처럼 단기간 내에 왕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까닭을 조선의 세력 약화로 보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 문제에 관한 한 이지린의 견해가 옳은 듯 싶다. 왜냐하면 조선이 정말 그 정도로 약세였다면 한이 서둘러 진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위만과 그 후손들의 활동과 연관이 되는 이후의 사건들은 사서에 단편적으로 실려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조선 왕들이 자주 정치를 수행했었다는 사실이다. 조선 왕들의 정책에 불만이었던 한은 조선을 정벌하길 원했지만 흉노족과 교전 중이었으므로 두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그들의 대조선 정책은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명목상 예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정책의 본질을 소련의 미엘 지우빈스키는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듯 복잡한 안에서 어떤 국가 또는 민족과 이루어진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극히 판이한 성격을 지닌다. 즉 그 관계는 우호적이 아니면 적대적이고 형식상 예속 관계를 표명하면서 본질적으로는 대등한 관계를 갖게 마련이며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현실적으로 종속되어 있다는 표시를 천명해야만 한다. 이때 많은 부분이 현실적인 세력관계,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 의존한다. 사기에는 이때 정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고조의 후계자인 해종, 고후 시대가 도래하자 천하는 비로소 안정을 얻었다. 요동태수는 위만과 다음과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조선은 한해 외신이 되며 국경 요새를 수비하여 만이들로 하여금 변경을 침범치 못하게 하고 만이의 제 군장이 천자를 입견하고자 할 때 그들을 방해하지 말 것. 태수는 천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허가를 얻었다. 이 협상 덕분에 위만은 병력을 강화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는 인접한 소읍들을 병합했고 진번과 임둔에 풍부한 물자를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인접한 소읍들을 병합했고 진번과 임둔 등 모두가 그에 굴복하였다. 이리하여 그의 영지는 수천리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조선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성장하였음을 의미심장하게 인정하고 있는 대목이 포함되어 있다. 동시에 분할하여 통치하라는 한의 기본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엿볼 수 있다. 조선 왕에게 외신, 천하에 속해 있지 않은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제국은 새로 외신이 된 조선에게 국경지역의 민족들을 구속하여 한의 변경을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특별 조항을 첨부시켰다. 동시에 한은 만이족들과 임의의 협정을 체결하여 그들과 더불어 조선을 반대하는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인들이 자기의 동부와 동북부 국경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조선에게 변방 민족들을 복종시켜 장악하도록 위임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한편 고조선의 달갑지 않은 세력 증대를 저지시키기 위하여 한제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 그들과 직접 경계를 이루지도 않고 위협적인 세력도 될 수 없었던 삼한과 아무 때나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러한 도식에 기초해 변경지대의 종족들인 삼한족은 상호 간의 중립이 유지되었다. 후에 당제국이 고구려를 격파하기 위해 동맹을 맺고 나서 바로 이러한 전략을 채택했던 것이다. 사기 인용문 중 수천리라는 표현이 있었다. 조선의 영토가 현저하게 확장된 것은 분명한 사실로서 이는 진번과 임둔 등 모두가 그에게 복종하였다는 일절로서도 입증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땅의 북동연안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면 임둔군 한 사군의 하나로서 기원전 108년에 지금의 함경 북도에 설치되어 기원전 84년에 철폐된 후 현도군에 병합됨이라고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임둔군의 소재지는 이상에서 언급된 지역과 일치하여 북한은 동서로 이등분하는 지금의 낭림산맥 동쪽이었다. 진번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학계의 의견이 가장 복잡하게 나타나 있다. 조선의 극동인지 극서인지 아니면 극남지방인지 어디에서도 정확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의 견해로는 서방설이 가장 정확할 듯 싶다.
조선의 극서 지역인 진번과 극동 지역인 임둔을 직접 비교해 보면서 조선 영토의 폭이 드러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한다면 진번의 위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인용한 사기의 일절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쪽의 진번으로부터 동해 임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은 조선에 굴복했다. 위만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조선의 경제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지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이는 중국 및 동북쪽 인접국과 별다른 충돌 없이 장기간 평화가 계속된 데다가 그들 인접국을 병합함으로써 국토를 확장하게 된 것이 경제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병도는 위만이 한으로부터 병력과 물자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력을 강화하여 진번, 임둔 및 인접 지역을 병합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서로 많은 부분을 그렇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문을 그처럼 해석하면 의문점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는 한의 대조선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이례적인 경우가 된다. 왜냐하면 한 스스로가 북동 지역에 가장 강적인 조선의 세력 강화를 촉진시켜 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위만 조선의 통치자 중 거의 유일하게 고대 사서에 비교적 많은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 인물은 위만의 손자인 우거왕이다. 사서의 찬자들이 우거에 대하여 그처럼 많은 기록을 남긴 것은 아마도 한의 침략과 조선의 멸망이라는 대사건들이 그에 대해 발생하였기 때문인 듯 싶다. 우거의 재위 기간은 장인하고 권력욕이 강했던 한무제의 통치 시기와 일치되는 바, 한무제는 조선을 포함한 인접국가에 대하여 시종일관 침략 정책을 전개했던 것이다. 기원전 128년 조선에서는 한인들에 의하여 사주된 것이 틀림없는 남여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 결과로 그가 통치했던 영토에 장해군이 설치됐다. 이에 대한 기록은 사기, 한서, 후한서에서 관계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료들은 제각기 사건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사기에서도 적어도 2번 언급하고 있다. 요동태수 공손홍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권 112는 그가 동에서 장해군을 세웠다고 전하고 있다. 권 30은 장해군의 기반이 한의 상인인 팽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기술돼 있다. 팽오는 조선을 정복한 후 장해군을 설치했으며 이는 연과 제 사이에 있었다.